여기 보시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부터. 다들 시험 봤으니까 6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쉬웠죠. 근데 또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저번에 얘기했지. 평가원이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보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조절해서 수능을 출제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이게 풀어봐서 알겠지만, 뭐 살짝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가 되고, 쉬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이런 변화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패턴에서 변화된 건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 맞지? 너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지? 지금까지 연습했던 그대로 계속 똑같이 나온다는 거. 맞죠? 그거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만. 6월 보고 9월까지 봐야 그래야 어떻게 출제를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한 번으로 뭘 섣부르게 판단하기에는 성급하다. 알겠지? 좋아. 자, 앞에는 다 쉽죠? 앞에는 다 쉽고요. 네. 자,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8번 잠깐 볼래? 8번 보기 전에 6번 잠깐 봐봐. 예상과 다르게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로 나왔다는 거. 이게 조금 달라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야? 맞죠? 자, 8번 보세요. 여지없이 또 나왔어. 뭔데? 삼각함수 성질 이용해가지고 각이 변했을 때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가지고 코사인, 코사인 가지고 사인 다른 삼각함수 값을 구한 다음에 삼각함수 정의 이용해서 답 내는 거 맞죠? 매번 나오는 거 똑같이 또 나왔어. 혹시라도 이거 뭐 부호 실수해서 틀렸다. 그러면 연습해야 돼. 알겠니? 연습해서 무조건 맞출 수 있게. 무조건 나오는 거 다 아니까. 무조건. 왜 표정이 그렇지? 마치 이거 틀렸다는 표정인데. 내 예상이 맞니? 이제 이거 틀리면 어떡하냐.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 자, 다음 9번 보세요. 9번 잠깐 풀어볼게. 자, 이 문제를 푸는 건데 A 값 찾는 거야. 한번 보자. 이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매번 등장하니까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 여기 봐. 정적분의 성질 정도는 개념 영상 보내줄 테니까 정적분의 성질이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좀 익힐 수 있게. 알겠죠? 누가 어떻게 나오든 사용할 수 있게 머릿속으로 집어넣어 놓는 거.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 알겠지? 자, 여기 와봐. 나는 수업할 때마다 맨날 이런 얘기 해주는데 이거 보이죠? 윗끝과 아랫끝이 부호가 다르고 뭐가 같아? 절대값이 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꼭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거 뭐지?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이야. 맞지? 우함수는 이렇게 돼 있으면 0부터 3까지 해서 몇 배? 2배를 하겠고 기함수는 어떻게 되지? 사라집니다. 0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머릿속에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적분의 성질 중에 하나. 이렇게. 윗끝과 아랫끝이 같으면 여기 있는 요 피적분 함수를 뭐 할 수 있죠? 합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지금 무슨 생각했어야 되냐면 날려버릴 생각했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면 누가 되는 거고? x, fx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 fx 대신에 저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 누가 되는 거지? x제곱. 자, 곱하면 여기 누가 돼? x제곱 플러스 ax제곱. 자, 이렇게 되겠고. 맞지? 이게 얼마다? 36이다 라는 것까지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무슨 생각해야 돼? 윗끝, 아랫끝 보고 우함수, 기함수 생각했어야 돼. 맞지? 자, 얘는
기함수. 그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적분하면 얼마야? 0. 계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이거 몇 배? 2배. 그럼 0부터 3까지 2배. 2배인데 여기 2 나눌 수 있겠지. 얼마? 18. 여기는 ax제곱 dx. 요거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a값 나오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충분히 가능하죠?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다. 자, 다음 10번 보세요. 여기 봐. 최대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정말 잘 읽고 먼저 머릿속으로 개요를 짠 뒤에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그 문제를 보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를 막 그리려고 했다. 거기 무슨 로그함수 그래프인가? 로그함수 그래프를 먼저 막 그리려고 했다. 그러기보다는 문제를 다 읽으면 끝까지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날 거야. 왜냐? 먼저 로그함수 그래프가 2개가 나와 있지. 뭐야 얘? 이거 하고 누가 여기? 예, 이렇게. 자,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을 A, 얘가 X축,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뭐 B와 C 이렇게 돼 있고 삼각형 ABC가 뭐가 된다고? 정삼각형이 된다고까지 나와 있죠. 맞죠? 자, 먼저 생각해야 될 거. 그럼 얘랑 얘랑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교점 찾는 거 어렵지 않지? 어려워? 어렵지 않잖아. 둘이 같다고 하면은 X 얼마일 때? 0일 때. X 0일 때 교점이 생기는 거지. 하나 더 생각해보자. X가 0일 때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얘랑 얘랑 있잖아.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서 얘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둘이 어디? Y축 대칭이라는 거지. 그럼 어디서 만날 거란 얘기인 거야? Y축에서 만날 거란 얘기고 Y축은 X좌표가 항상 얼마죠? 0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있잖아. 그림을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점근선이 그리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얘나 다 이런 그래프 아니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건데 맞지?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물어봤다. 얘기를 꺼냈단 말이야. 언급을 했다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점근선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을 거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X축과의 교점이 중요하잖아. X축과의 교점은 Y가 얼마가 될 때야? 0이 될 때고 Y가 0이 되려면 얘를 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1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얘를 1을 만들 수 있는 값 X값 얼마? 마이너스 2. 얘는 얼마? 2.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2. 됐어? 그리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여기서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거기 그 그림밖에 없는 거야. 내가 푼 거 직접 나눠줬잖아. 그치? 이 그림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다음에 여기 좌표를 찾을 건데 여기 좌표가 누구야? Y좌표가? 저기다 용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니? 로그 A의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 끝까지 읽었잖아. 무슨 삼각형이래 이게? 정삼각형. 정삼각형 방학 때 같이 정시반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정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들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맞죠? 정삼각형 딱 보자마자 1대 얼마? 루트 3 떠올라야죠.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2루트 3이 되고 얘가 얼마 되는 거 찾는 거야? 2루트 3이 될 때의 A값 찾아라 라는 얘기인 거죠. 너무 쉽죠? 그럼 A의 얼마 제곱은? 2루트 3제곱은 누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양변에 똑같이 누구 해주면 되는 거야? 2루트 3분의 1 제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럼 얘 누구만 남고? A만 남고 얘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너무 쉽죠? 됐습니까? 자, 다음. 올해 달라진 분위기. 5월부터 11번 보고 알 수 있었어. 기존에는 계속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속도와 위치, 그치? 뭐가 나왔었니 계속? 적분으로 나왔단 말이야. 속도, 가속도, 위치에 대한 문제들이 예전에는 계속 적분으로 나왔었고요. 맞죠? 물론 미분으로 나올 때도 간혹 있었는데 계속 적분으로 나오다가 올해 분위기가 좀 바뀐 듯 계속 뭐로 나와? 미분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맞지? 근데 또 몰라. 9월 봐야 알아. 맞지? 둘 다 공부는 해놔야 된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점수를 주려고 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돼. 이 문제 쉬워, 어려워? 쉽죠? 다 맞췄죠?
출발할 때 위치 t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아니 출발할 때 위치 t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어야 되고요. 됐습니까? 속도 구하려면 위치를 뭐 하면 되고? 미분하면 되고, 가속도 구하려면 속도를 다시 뭐 하면 되고? 미분하면 되고. 그쵸? 거기 제가요 이계도함수를 썼어요.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편의상 빨리 귀찮아서 풀고 넘어가려고 거기 2'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문과 친구들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2번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가속도 구할 때. 거기 2번 미분한 거 있나? 표시해놨나? 그래요. 자, 우리는 12번을 볼 겁니다. 이번 모의고사에서 또 많이 변한 거. 수학적 기납법이 킬러 문제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 15번, 22번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거. 몇 번이야? 12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12번 문제 어때요? 상당히 쉬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A1이랑 A3이랑 같다고 해놨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이거는 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는 건데 요 사실부터 한번 알고 넘어가 보자. 이게 무슨 뜻이지? 둘이 곱해서 0이 됐다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거죠. 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겠지? 둘이 곱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곱해서 0이란 얘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0일 때는 어떤 모양이 되는 거지? an 플러스 1만 남기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an 얼마 되는 거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an 플러스 1이 얼마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2an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됐죠? 우리가 기존에 계속 봐왔던 수학적 기납법 문제에서 점화식이 나오면 an 플러스 1은 경우 나누는 문제인데 여기 뭐가 달려 있었어? 조건이 달려 있었어. 이전 항이 어떻게 될 때 얘가 나오고 이전 항이 어떻게 될 때 얘가 나오고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 얘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냐 없냐? 없어.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조건 없이.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못 찾는 건데 몇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최대값. 몇 개 안 찾아도 되나 보다. 맞지? 그럼 첫 번째 항부터 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 자, 그럼 첫 번째 항부터 가보자. 첫 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놓을 거냐? 그냥 편의상 A라고 놔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냐? 두 가지죠. 하나는 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1-3이 A2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항은 A에서 첫 번째 항에서 3 뺀 거. 그래서 A-3이라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또 2A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세 번째 항도 만들어 보려고 그래. 세 번째 항은 그럼 몇 가지가 나올 수 있겠니?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여기서 못 뺀 거? 3 뺀 거. 됐죠? 그 다음 여기다 몇 배 한 거? 2배 한 거. 이해는 되고 있지? 2배 한 거든지 아니면 그 전항에서 3 뺀 게 다음 항이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럼 이 항에서 또 3 뺀 게 다음 항이 될 수 있겠고 여기 항에다가 2배 한 게 다음 항이 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조건을 활용해야 되겠죠.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어떻다? 같다.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다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지? 방정식을 만들고 첫째 항 A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지금 첫째 항 가지고 다 세 번째 항 만들었으니까. 맞나요, 여기까지? 그럼 만들어 보자. 야, 얘랑 같은 거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지. 그럼 자, 이 경우는 가능한가? A가 얼마일 때? 6일 때. 여기는 A가 6. 이 경우는 3. 이 경우는 0.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이 가능한 건 조건에 다 따르자면 세 번째 항이 가능한 건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뭐가 첫째 항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얘는 첫째 항이면서 지금 몇 번째 항도 된 거냐? 우리가 구하는 건 A지만 문제에 나와 있기로는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다기 때문에 첫 번째 항도 A라고 놨다면 세 번째 항도 다 A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누가 되면서? 첫 번째 항이 되면서 누구도 되는 거야? 세 번째 항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몇 번째 항 구할 수 있어? 네 번째 항 구할 수 있는데 각각 몇 가지씩? 두 가지씩 또 나오겠죠. 됐어요?
근데 최대가 되려면 6이 돼야 되고 얘가 최대한 커야 되겠고 여기서 몇 배 한 거? 2배 한 거. 얘가 답이 되겠죠. 얼마에 그래서? 12? 얘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아 솔직히 너무 쉬운 문제였어. 그치? 깜짝 놀랐어. 수학적인 합법 이렇게 나와서. 자 다음 13번 볼게요. 진정해야 돼요. 영상 공개 영상 올릴 거라서 내가 여기서 뭐 나쁜 소리를 하면 안 돼서 그래서 네가 마음 놓고 자나 보다 오늘. 자면 안 된다. 자 13번 한번 봅시다. 거의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문제죠. 충분히 가능하죠. 많이 연습했어. 자, 그림 잠깐 보면요. 야, 좀 그런데?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너 너무 이렇게 갔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봅시다. 여기 영역이 A, 여기 영역이 B, 여기 영역이 C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X는 K.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 이 두 개 더한 게 얘랑 어떻다? 같다. A의 넓이, C의 넓이 더한 게 B의 넓이와 같다. 아, 근데 있잖아? 정적분으로 한다면 여기는 뭐? 플러스. 여기 뭐? 플러스. 여기 뭐? 마이너스. 됐죠? 그럼 우리 너무 많이 연습했던 거고 당연히 맞춰야 돼. 맞지? 여기는 이 교점들 구하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K까지 접근하면 얼마다? 0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뻔하죠? 0부터 자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를 한다면 0부터 k까지 fx에서 gx를 뺀 요거를 적분하면 얼마다? 0이다 하고 계산만 하면 답 나오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제가 계산 안 해줘도 되죠?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죠? 다 맞췄나요? 혹시 못 맞췄다. 괜찮으니까. 손 들어. 살짝 들어보세요. 맞췄어? 맞췄어? 다 맞았니? 다 맞았어? 맞았어? 오케이.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거 틀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지. 어떻게 이거 틀릴 수가 있어. 배신이지. 이거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데 나온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꼭 맞춰야지. 자 14번 가볼게요. 변함없이 14번 사인 코사인 법칙 나왔고요. 그리고 저번 5월 모의사도 사인 코사인 법칙은 14번에 나왔었어요. 이번에도 14번에 나오고요. 똑같이. 자, 출발해 볼게요. 근데 상당히 쉬웠죠? 당연히 풀었을 거라. 사인 코사인 법칙은 많이 얘기했지만 연습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연습 꼭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리고 그 기출문제, 마플 기출문제 풀이 영상 잔뜩 자세히 비반 친구들과 자세히 아주 자세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남긴 영상들 싹 완성되면 바로 다 보내줄 거야. 알겠지? 그 자세한 영상 가지고 수능 때까지 공부하라고. 알겠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다뤄놨어. 그래서 일부러. 맞지? 한 문제 빼놓고 한 문제도 안 빼놓고 다 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연상 완성본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꼭 그거 가지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기출문제 다 풀어야 돼. 그거 다 풀면 틀릴 수가 없어. 자 14번 가볼게요. 아닌데 너 좀 휘어져야 된다. 너 좀 일로 와.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중점이라고 돼 있지? 여기가 중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 그랬어? 5대 1로 내분한다고 그랬고 여기 길이는 얼마라고 그랬죠?
2루트 7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맞죠? 자, 야, 여기가 중점인데 그럼 1대 1이고 그리고 여기가 5대 1이면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3대 2대 1이라는 얘기고 길이에 대한 비율이 나오면 꼭 뭐 사용하라고 그랬어? 미지수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나는 K를 쓸걸. X를 썼어요. 알겠죠? 좀 촌스러웠네. 여기가 3X, 여기가 2X, 여기가 X.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기로는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3루트 2라고 돼 있죠? 여기 길이가. 이렇게 3루트 2.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삼각형 APQ에서, 야, 잠깐만. 너 저리 가. 자,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각 누구? QAP, 요가 알파라고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APQ, 요가 베타라고 할게. 됐지? 자, 그랬대 사인 누구와? 알파와 사인 누가? 베타가 몇 대 몇이다? 루트 2대 3이다. 알파 맞나? QAP. 맞죠? 자, 요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봐요. 저번 시간에 열심히 수업한 영상에서도 요 얘기를 남겼습니다. 요 꼭 알아야 돼. 알겠지? 뭐냐? 사인 값의 삼각형 안에서 사인 값의 비율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길이비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사인 A, 사인 법칙에서 공식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이런 공식이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은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인 값의 비율을 물어보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뭘 얘기하는 넌지시 얘기하고 있는 거냐? 길이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의 마주보는 뭐가? 대변의 길이비와 사인 값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사인 알파의 대변 누구야? PQ가 되는 거고 맞지? 사인 베타의 대변 누군 거야? AQ가 되는 거죠.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뭐야? PQ와 AQ의 비리비가 몇 대 몇이다? 루트 2대 3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누구 알고 있어? AQ의 길이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 길이가 얼마래? 3루트 2라는 거지. 맞죠? 그럼 누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가 근데 누구였어? 아까 쓰기로 2x로 쓰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 대 누구의 비가 3루트 2 대 누가? 2x가 루트 2 대 얼마다? 3이다라는 결론은 나오는 거죠. 뭐야? 나 잘못 썼나? 거꾸로 썼네요. 2x 대 3루트 2. 자, 요런 내용을 뭐야? 거꾸로 썼다고? 아님? 방금 게 맞다고. 얘가 2x인가? 2x 대 3루트 2가 몇이다? 루트 2 대 얼마다? 3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누구 구할 수 있어? x 구할 수 있거든. 자, 이거 얼마야? 6. 이거 얼만데? 6x. x 얼마? 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됐습니까? 그럼 얘의 역할은 끝난 것 같아. x가 1이라는 결론까지 이끌어낸 거죠. 자, 다 지워도 되지 이제? 다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야 돼. 사인의 비율은 뭐? 길이비다. 알겠죠? 사인의 비율은 길이비다. 지웠네? 좋아요. 지울게요. 그럼 x가 1이라는 결론을 나왔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얼마? 3.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못 찾는 건데 여기 있는 요 큰 삼각형에 못 찾는 거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는 거죠. 물어보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인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봤다는 건 각과 마주보는 대각, 변. 대변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잖아. 각과 마주보는 대변. 맞죠? 자, 그럼 누굴 가지고 각을 이용할 거며 누구 가지고 변을 이용할 건지를 상상을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기 있는 요각을 구할 수 있니? 지금 상황에서? 아마 못 구할 것 같아. 여기 있는 요각도 지금 상황에서 못 구할 것 같고요. 맞죠? 근데 이 전체 큰 삼각형에서 우리가 요각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구할 거냐? 요각은 삼각형이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을 봐야지. 어디 삼각형? 요만큼의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뭘 쓰면? 코사인 법칙 쓰면 됐어요? 왜냐면 변의 길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누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쵸. 빨간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누구도 구할 수 있지?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고, 맞지? 자, 사인 세타를 구했다면 누구만 알면, 여기 있는 요 마주보는 대변만 알면, 그러면 이제 의자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대변이 없는데 여기 있는 이 전체 노란 삼각형에서 방금 전에 뭘 구했으니까? 코사인을 구했으니까 요 코사인 가지고 누굴 구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요 별의 길이. 별이라고 하자. 얘를 가지고 별을 코사인 법칙을 쓰면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별하고 얘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면 되는 거죠. 맞죠?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쉬운 문제였을 거라는 거. 됐죠? 좋습니다. 틀린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 네. 기운이 빠지네요. 자, 15번 해볼게. 진짜 재밌는 표현을 봤는데 15번 풀어보자. 자, 우선 상수 K F' 0이 6 그리고 fx 3차 함수 맞춘 사람 손 들어봐. 오, 좋아. 자, 그리고 gx는 뭐라고 돼 있냐면 뭐야, 이거 어떻게 다 써? 아니, 좀 그런데? 아니, 이거, 어떻게 다 써? 뭐야? 여기까지 가봅시다. 나중에 찾는 거는 뭐 K하고 F2분의 찾아야 되니까. 여기 보십시오. 공부 이제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말고사 열심히 충분히 준비하고요. 알겠죠? 기말고사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끝난 뒤에 수능 준비할 때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 많이 풀어본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할 건데 많이 풀고 나서 이런 거 한 번쯤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 난 요거 풀 때 무슨 생각 가지면서 풀었냐면 이 사람 의도가 뭐지? 이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출제자는 무슨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출제했을까? 요 생각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럼 있잖아.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너무 뻔해. 출발해볼게. 자, 여기 봐. 먼저 이거부터 보자. 이게 지금 경우가 나눠져 있는 함수인 거죠. 그죠? 방학 때 열심히 우리 공부했지만 경우가 나눠져 있는 함수에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들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연속이라고 단정 짓고 가는 거. 그거 상당히 많이 하는 착각이라고 얘기했었어. 맞지?
그런지 그러지 않은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그랬어. 아이들이 대부분 경우 나눠진 이런 함수 보면은 연속일 거야 넌지시 생각하고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요거 꼭 생각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봅시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나지 않나라는 생각. 이거 하나로 다 끝나진 않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 이걸로 거의 대부분 끝난다고 생각해. 자, 생각해 보자고. 봅시다. 자, 그럼 원래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몇 차야? 3차. 이 수투라는 단원에서 미분, 적분이 나오고 3차 함수, 4차 함수가 나올 건데 3차 함수, 4차 함수 딱 출발하면 뭐부터 생각하라고 그랬어? 개형부터 출발하라고 그랬어. 개형 몇 가지야? 3가지거든. 3가지 중에 누굴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야. 이해가 되겠니? 무슨 소린지? 됐지? 자, 그럼 3개 중에 하나일 건데 우선 여기 보니까 0일 때의 미분값이 뭐야 이거? 6보다 중요한 거. 양수. 0일 때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럼 0일 때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가지가 가능하겠냐? 0일 때 증가하고 있는 거? 첫 번째. 이런 모양. 됐죠? 뭐예요? 이해됩니까? 얘는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면 안 될 거 아니야.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6이 나오겠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중간에 미분이 얼마 되는 경우? 0이 되는. 요 경우도 뭐 요 정도 여기가 0이면 여기서 뭐 기울기 6인 요런 곳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지? 이번에는 극대극소가 모두 있는 모양일 텐데 자, 극대극소가 모두 있는 모양에서 요런 모양도 가능하겠지만 어떤 모양도 가능하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진 요런 모양도 가능하겠죠. 요런 모양도. 됐죠? 모두 다 가능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보자고. 여기 뭐야? A 플러스야. 이게 뭔데? 우극한. 근데 얜 뭐야? 미분계수. 그럼 이거 뭐라고 불러? 오미분계수라고 부르지.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계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대? 0 이하. 그러면 0이 될 때도 있지만 0 이하라는 건 무조건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럼 모든 구간에서. 맞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여기는 fx의 일부분이고 여기 마이너스 붙인 아이들의 일부분이란 말이야. 맞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였다는 건 뭐 했다는 얘기야? 원래 fx를 뒤집었다는 얘기인 거지? 어디 축에다가? x축에다 뒤집었다는 얘기인 거야. 맞지? 자, 그럼 생각해봐. 일부분은 얘고 일부분은 얘야. 맞지? 요 두 가지 모양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해. 증가야. 어느 구간에서 뒤집으면 다시 뭐가 될 건데? 감소가 될 건데. 맞지? 그럼 어느 구간은 증가하고 어느 구간은 감소한다는 얘기인 거지. 불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럼 이건 아니네. 그럼 얘네들은 아니고 요거밖에 안 되는 거지. 맞니 여기까지? 그럼 요거 중에 하나야. 이거 아니면 요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무조건 뭐 해야 되지? 무조건 감소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자, 무조건 감소인데 봐. 얘는 원래 fx.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가정을 하고 하자고. 만약에 요런 모양이다 생각해보자. 맞지? 그러면 어느 구간?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은. 이게 뭔데?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 구간에서는 fx의 일부분. 거기서 뭐 한 거야? y축으로 뭐 평행이동한 거죠. 증가감소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만약에 이런 모양이라면 어느 순간 이렇게 잘라내나 이러면 여긴 무조건 뭔데? 증가하고 있는 건데 얘는 무조건 뭐 한대? 감소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맞지? 그럼 요 그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뭐밖에 안 된다? 이 그림밖에 안 되겠죠. 됐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무조건 뭐 하고 있어야 되지? 감소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얘는 어디 사이에서 잘라서 어디 축에다가? X축에다가 대칭을 시킨 거죠. 여기까지 했어?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를 잘랐다.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감소하다 뭐하는 구간이 생기니까? 증가하는 구간이 생기니까. 맞죠? 그러면 무조건 감소해야 되니까 여기를 자르면 어떻게 되겠나? 이걸 다시 뒤집었을 때 뭐하는 구간이 생겨? 감소하는 구간과 증가하는 구간이 모두 생긴다는 얘기인 거지. 어딜 자를 수밖에 없지? 극대극소를 자를 수밖에 없게.
생각해봐. 이건 극대극소를 자를 수밖에 없게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건 논리적으로 얘기하게 만들면 안 되고 그냥 보자마자 출제자 의도가 에이 극대극소 마이너스 1과 1 하고 싶었구만. 이게 보였어야 된다고. 그럼 이 그림상에서 여기가 누구고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누가? 1이 될 수밖에 없고 맞지? 요거를 뒤집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되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모든 구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야. 연속이 안 돼도 돼. 왜? 연속이 안 돼도 그래서 뭐만 물어본 거지? A 플러스 우극한 우미분계수만 물어본 거야. 맞아? 그럼 여기 끊어져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 여기 끊어져 있지만 뭐는 존재하는 거지? 우미분계수는 존재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문제를 이제 설계한 거죠. 됐나요?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다. 이 등호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논 게 아니야. 참 멋있게 만들었더라고, 문제를. 자, 우선 보자. 이거 우선 여기까지 그림이 완성된 상황이 아닙니다. 맞죠? 얘는 누구고요? fx고요. 얘는 누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fx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fx는 가만 놔두더라도 맞지? 누구는? fx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맞지? fx는 위아래로 움직일 건데 잘 들어봐. 여기 지금 얘네들 다 비워져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있죠? 채워져 있어요. 이 채워져 있고 비워져 있게 뭔지 알겠니? 우리 있잖아. 이렇게 되면 여기는 요 함수값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러면 여기 괜찮아요? 눈 감는 것 같은데?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맞지? 그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는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있어. 얘는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없어. 그럼 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 뭐 하면 돼? 갖다 붙이면 되는 거지. 평행이동을 얼만큼 해야 될까가 고민인데 그 얼만큼 해야 될까를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지.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있으려면 붙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얘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야, 여기까지 이해되냐? 됐지? 그럼 알 수 있는 사실. 자, 붙여보자. 붙이게 되면 얘를 이렇게 내릴 거고요. 맞죠? 그 다음 얘는 여기서 어디 갔어? 얘 내렸으니까 얘도 요만큼 요렇게 내려온 요런 그림이 되겠지. 결국 이 노란색이 뭐야? 완성. 누구를 완성한 거야? gx를 완성한 거야. 그럼 여기서 누구 구할 수 있어? k 구할 수 있지 않겠냐? k는 어떻게 구하면 돼? 1일 때의 누구 값? 여기에 함수값. 맞나? 그거랑 이쪽에서 오는 1일 때 함수값. 결국 뭐 만들면 돼? 둘이? 연속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냐?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서로 어떻다? 같다 하면 k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자 보세요. 얘랑 누구랑요? 얘랑 서로 어떻다? 같다. 1일 때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우리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냐? 방금 전에 알 수 있어서 사실이 뭐냐면 이 fx나 마이너스 fx나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다 미분값이 0이 돼야 될 거 아니겠냐? 그리고 3차 함수잖아. 맞지? 그럼 fx를 어디까지 만들 수 있겠어? 어디까지? 최고치 한계수 모르니까 a라고 쓰고 fx는 못 만들지만 f 프라임 x는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긴 누구요? x-1, x 플러스 1 여기까지 만들 수 있겠고 그럼 fx를 하게 된다면 여기선 플러스 누구까지? c 적분상수까지 구하면 되겠지. 누굴 가지고 갈 거냐면 하나는 얘 되십니까? k가 완성되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요? 아니다. 이거 가지고 k 값을 구할 수 있고 요거까지 k 값을 구할 수 있고 끝까지 구해보자. 자 그럼 f1이 있어야 되니까 f1은 어디서 구할 거냐면 여기서 구할 건데 우선 a는 누구 가지고 구할 거지? f 프라임 0이 얼마다? 6이다. 가지고 a를 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해보자고.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6.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얼마? 마이너스 6.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고. 자 그럼 f 프라임 x를 가지고 fx를 구할 수 있겠죠. 요거 가만 놔두지 말고 얘 이렇게 전개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6 붙인 다음에 적분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적분하면 얼마 되는 거지?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누가 되는 거지? 플러스 6x가 되겠고
적분상수 C 구하면 되는데 이 적분상수를 어디서 구할 거냐? 이게 뭐야? T는 상수함수 얘기하는 거고 얘랑 실근이 몇 개 된다? 2개 된다는 건 Y는 얘와 Y는 얘 교점이 몇 개다? 2개가 되는 최대가 되는 곳이 얼마다? 13이다. 됐지? 그럼 어디야?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곳이야? 13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교점이 2개 생기는 거고 위에서부터는 교점 몇 개 생기는 건데 하나 생기는 거야. 제기 됩니까? 그럼 여기가 13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fx는 평행이동된 그래프니까 요거 가지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럼 누구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요 함수 값이 얼마다? 1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얼마다? 13이다 가지고 적분상수 C 구하고 그럼 함수가 완성된 상태에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누구까지 구할 수 있다? K까지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생각보다 간단했는데 풀만한 문제지. 자, 다음. 야, 잠깐만. 다시. 아까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보자고. 그지?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자고. 왜 플러스를 냈을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금방 해결이 됐을 거야. 왜 여긴 플러스였을까? 이거 왜 우극한일까? 라는 고민. 여기 왜 등호가 없고 하필 여기 등호가 없고 여기 등호가 있을까? 이런 고민 조금만 해봤다면 너무 출제자의 의도가 뻔하게 드러났을 거라는 거. 됐죠? 자, 다음. 여기 다 쉽죠? 여기 다 쉬운 겁니다. 자, 20번 가볼게요. 이 20번이 그렇습니다. 20번은 이제 풀어 다 봤을 거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얘기를 쭉 했지만 올해 봤던 모의고사 3, 5, 6 이제 앞으로도 볼 것도 말하는 거고 다 분석해야 된다고 그랬어. 다시 다 풀어봐야 된다고 그랬어. 알겠지? 그때 지금같이 빈칸 추론 문제 꼭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지? 빈칸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 풀어보라고 얘기했었어. 그 연습이 꼭 돼야 돼. 알겠니? 빈칸 추론이 지금 빈칸 추론으로 돼 있으니까 문제가 쉬운 거지. 이게 빈칸이 만약에 없었다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빈칸 없애고 빈칸 추론 네모 박스 없애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연습해봐야 된다.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볼게요. 없다고 생각하고 같이 풀어보자.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풀었거든.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풀었어요. 그래서 거기 중간에 있는 풀이와 좀 다를 수 있어. 선생님 나눠준 게. 뭐 찾는 거냐? 자, 이렇게 된대. 얘네들의 실근은 작은 것부터 A1, A2, A3 이렇게 쭉 쓰겠다는 얘기거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요거부터. 여기 보자. 이게 뭔 말인지는 알 거야. 0부터 4까지 요 함수. 야, 그릴 수 없는 사람 없겠지? 요거 2차 함수야, 맞지? 근이 얼마지? 0하고 4. x축과 만나는 곳이 0하고 4고 그래서 0부터 4까지라고 정의를 해놨나 봐요. 맞죠? 그리고 얘가 의미가 뭐죠? 주기가 얼마다? 4다. 그럼 그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얘를 판단하는 거거든. 이게 뭔지를. 이거 언제 배우니?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역함수 no.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역함수는 항상 증가, 감소. 1대1
뭐가 돼야 돼?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되지 않겠냐? 자,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이거 어떻게 풀죠? 만약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양변에 뭐 역함수 합성해줘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함수가 다 없어질 거니까. 이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풀었었나 혹시? 치환했어요. 이렇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치환합니다. 치환하면 어떻게 되지? F. T는 누구다? T다. 뭐야? Y는 FT하고 누구하고? Y는 T. 그럼 여기서 T가 누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X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 뭐야? fx랑 y는 x랑의 교점. 걔가 바로 이 실근이 될 수 있는 t값이라는 얘기 아니겠냐? 그럼 그림 다시 그려볼게. 자, 우선 0부터 4까지만 그려보고 여기가 축이죠. 2일 때 얼마 나와? 4 나오는 거 보이지? 뭐야? 됐죠? 2일 때 4가 나오고. 자, 그래프가 요렇게 될 겁니다. 됐지?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t값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y는 fx하고 얘는 누군데? x, y는 x를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y는 x를 그릴 건데 선생님 이게 주기가 4인데 여기 더 이상 안 그리나요? 안 그려요. 왜 안 그리죠? y는 x랑의 교점은 y는 x는 어디를 지나갈 거냐면 여기와 이렇게 여기를 지나갈 거란 말이야. 벗어나게 되면 어쨌든 교점이 하나도 생기지가 않아. 얘도 이쪽으로 벗어나면 교점이 생기지가 않는 거고. 맞지? 그럼 교점은 어디밖에 없는 거야?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0이고요. 여기는 얼마죠? 얼마인지는 저기다가 x랑 같다 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그럼 여기가 3이란 얘기야. 여기가 3. 그럼 가능한 t값이 누구누구라는 얘기인 거야? 0과 3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요식을 만족하는 t값은 0하고 누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올 건데 t는 정체가 뭐야? fx야. fx가 결국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거나 또는 fx가 얼마가 되는 거? 3이 되는 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얘는 어떻게 풀죠? y는 fx와 y는 0. y는 0이 뭔데? x축과의 교점. 얘는 y는 fx와 y는 얼마? 3과의 교점. 얘네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실근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실근 문제가 보니까 뭐예요? 0 이상인 실근이라고 했었지. 맞지? 그러면 작은 거 하나씩 만들어 보자. 이제는 주기함수가 의미가 있을 것 같네. 아이고. 자, 이렇게요. 이렇게 쭉 돼 있고. 야, 여기다 누구 그려야 되냐? y는 0. 이렇게. 맞죠? 그리고 누구 그려야 돼요? y는 3. y는 3은 요 점이 x 좌표도 3이지만 누구 좌표도 3이야? y 좌표도 3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이제 교점들이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냐? 됐죠? 이걸 작은 순으로 어떻게 쓴대? 작은 순으로 어떻게 쓴대? A1, A2 이렇게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얘가 누가 되는 거고요? A1, 얘가 A2, A3, A4 이렇게 쭉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죠? 여기까지. 여기 좌표 얼마예요? 0. 여긴 누구냐? 얘가 항상 어디 대칭하는데? 축에 대칭하지. 여기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축에 대칭할 거니까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얼마야? 할 필요가 없죠. 출제자가 원하는 거.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요만큼 3개, 요만큼 3개, 요만큼 3개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는데 주기는 얼만데? 4. 됐지? 그럼 이 각각 여기 있는 아이와 여기 있는 아이와 여기 있는 아이가 얼마씩 늘어나? 4씩 늘어나고 얘도 얼마씩 늘어나고 그래서 등차수열 문제를 내고 싶어서 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째 찾아야 되는 거야? 20번째, 21번째, 22번째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 됐죠? 이런 문제다. 야, 중요한 거 들어봐라. 문제 쭉 풀어보고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이고 이거는 있잖아. 공부한 친구들은 누구나 다 알 거야. 여기까지 만들어주면 누구나 다 등차 수열인 걸 찾을 수 있고 계속 반복되는구나. 누구나 다 찾을 수 있고 난 그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난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낼 수 있네 라는 생각 한 번쯤 가져가시라고요. 언제 배우는 거야? 고1 때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소린지? 좋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20번이었다.
자, 다음. 네. 21번 푼 거 봤어? 풀었다. 아, 내려. 어때? 풀이가 너무 간단해? 왜 간단한 줄 알아? 어. (21번) 한번 해볼게요. 상당히 쉽게 풀었어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가 너무 뻔했어요. 같이 출발해봅니다. 야, 너네들 그 풀이 보고 혹시 중간에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될까봐 중간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D 써준 거야. D가 뭐야? 판별시. 일부러 써준 거야. 알겠어?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거 보라고. 근데 요거 봐도 모르겠죠? 자, 갑니다. 자, 우선 fx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최고치 한계수가 1인 4차 함수래요. gx가. x 4제곱 뭐 식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해야 된대. 자, 이 두 개가 모두 뭐 한다고요? 존재한다, 존재. 자, 여기 봐봐. 선생님이 엄청 쉽게 풀 수 있었던 이유. 왜일 것 같니? 수학 잘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기출문제 몇 번이고 나왔던 문제야. 다시 얘기해볼게. 뭐라고 그랬어? 기출문제 몇 번이고 나왔던 내용이야.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본 친구들은 보자마자 너무 뻔했을 거야. 아마. 난 보자마자 너무 뻔했거든. 아이, 또 냈어 이거? 이런 생각 가지면서 풀었어. 그래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어. 추측도 너무너무 쉬웠어. 자, 그럼 같이 한번 출발해보자고. 첫 번째. 야, 얘가 뭐 해야 된다고? 존재해야 된대. 자, 근데 생각해봐. 우리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돼요. 근데 fx는 뭘 들고 있죠? x-1과 x-1을 인수로 들고 있어. 맞지?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 약분. 약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맞지? 자, 근데 야, 이거 약분 될 것 같아. 맞지? 아, 약분 되잖아. 어쨌든 절대값은 플러스로 나오든지 마이너스로 나오든지 약분이 될 거 아니겠냐? 야, 이해는 되냐?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얘가 뭐가 씌워져 있지? 절대값 씌워져 있어. 자, 잘 들어봐. 여기다 뭘 그릴 거냐? fx 그릴 거야. 이렇게. 됐지? 야, 들어봐봐. 1보다 작은 쪽이야. 1보다 작은 쪽에서 얘는 양수음수. 양수. 여긴 양수야. 맞지? 그지?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얘 약분되고 나면 어쨌든 이 값은 서로 어떻겠어? 같겠지. 그리고 약분이 다 되겠지. 근데 여긴 무슨 수야? 음수야. 그럼 얘 입장에서 음수인데 얘는 뒤집어 올라갔으니까 뭐가 되는 거지?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 오는 거와 이쪽에서 오는 게 요 두 개를 약분하고 났을 때 뭐가 달라지는 거야? 부호가 달라지는 거야. 부호가 달라지는데 이거의 값이 뭐 해야 된다고? 존재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는 분명히 1 플러스 1 때 1 마이너스 1 때는 분명히 값이 뭐가 달라지겠어? 부호가 달라질 거라는 게 확실한 거지. 그럼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왼쪽 오른쪽의 값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값은 존재해야 되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0이 돼야 돼.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둘의 값이 같아지고 싶으면 0이 되면 되거든. 이해가 되니 무슨 소린지? 그럼 누가? gx가 누굴 들고 있으면 돼? x-1과 x-1을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제 얘기가 이해됩니까? 0이 되면 다 해결된다고. 부호가 다르더라도 0 곱하기 부호가 다른 값은 어차피 0일 거니까. 맞지? 그지?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이 뭐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죠? gx가 뭘 들고 있다? x-1과 x-1을 들고 있다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 가자. 문제가 생겼네. 뭐가 문제가 생겼죠? 잠깐. 내가 요 모양을 딱 보자마자 야, 오이씨, gx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만들었어. 그 다음 요 뒤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gx-fx야. 근데 둘 다 똑같이 x-1, x-1을 들고 있어. 그럼 그걸로 묶을 거 아니겠냐? 맞지? 그치?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함수로 썼어. 뭐라고 썼냐면 hx라고 썼어. 여기다 곱하기 hx 이렇게. 그리고 hx는 몇 차예요? 2차고 최고차 한계수는 얼마고? 1이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요 모양을 그리고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썼어. gx가 여기 뭐냐? x-1, x-2 그리고 hx 이렇게 썼고요. 됐죠? 자, 위에는 절대값 씌우고 야, 얘랑 빼게 되면 뭐로 묶여? x-1 그리고 x-2로 묶일 거고요. 맞죠? 그 다음 여기 누구 남죠? hx-1이 이렇게 남을 겁니다. 아씨, 내가 원래 중괄호 별로 안 좋아해서 소괄호 쓸 건데 이게 또 영상 나가니까 또 중괄호 쓴 거야. 알겠죠? 거기 보시면 제가 소괄호 썼어요. 귀찮아서. 수학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경 많이 쓴다. 그지? 야, 답 내보자. 얘도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며. 자, 무조건 존재해야 돼. 우선 x-1, x-1 뭐가 될 거야? 약분이 될 거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있잖아. 생각해봐.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봐봐. 얘 뭐가 달려있어? 절대값이 달려있어. 맞지? 그럼 똑같은 과정 반복 아니야? 야, 이해되냐? 여기가 약분되고 나면 어떨 때는 플러스, 어떨 때는 마이너스. 그럼 1일 때, 2일 때 다 뭐 만들어야 돼, 얘네들? 0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무조건 누구 들고 있어야 돼? x-1, x-가 안 들고 있으면 어떨 땐 플러스, 어떨 땐 마이너스인 값을 가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누구 들고 있어야 돼요? x-1, x-2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생겨. 만약에 여기 있는 요 hx가 0이 된다면 될까 안 될까? 여기는 지금 x-1, x-2가 인수인데 이거 말고 다른 인수를 가져서 얘가 0이 되면 어떤 구간에서는 분모가 0이 되니까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치? 출제자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쉽게 싹 되더라고. 왜냐? 얘가 이게 될 거라는 사실까지는 이해됐죠? 그럼 hx를 만들어 보자. hx-1이 누구라는 거야? x-1, x-2라는 거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1이라는 거고 맞죠? 그럼 hx를 만들게 되면 누가 되냐면 x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됩니다. 맞죠?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즉 실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가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설계한 건데 이게 좀 약간 허접했어. 이런 얘기 나가면 안 되나?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조금 더 설계를 했었어야지. 그렇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뭔가 좀 더 설계를 했었어야지. 좀 빈약해 설계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설마 그리고 딱 풀었는데 안 되더라고. 판별식이 0보다 작더라고. 뭐야 이거? 이런 생각 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판별식을 그렇게 계산해봤겠니? 이거 암산으로 했겠지 않겠냐? 그치? 여기까지 딱 만들어놓고 b제곱 마이너스 4이 영어 작네? 그거 안 썼겠 시험이면 이거 안 썼겠지. 근데 거기다 내가 써놨잖아. 너네들 보라고 써놓은 거야. 알겠어? 판별식 한번 보라고. 야, 어때? 너무 쉽지 않냐?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게 왜 너무 쉽다고 느낄 수밖에 없냐면 기출에 여러 번 나왔었거든. 이제 연습하게 될 거예요. 언제? 기말 끝나고 방학 때 죽어라 연습하게 될 겁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편안히 계시다 가시면 돼요. 자, 됐죠? 근데 왜 못 풀었어? 이거 예전에도 됐다. 22번 해볼게요. 아니 또 22번 또 푼 거 보고 또 뭐 이게 말이 되나요? 뭐 이런 소리들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게 맞나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거 하지 말고 푼 사람 뭐죠 이게? 22번 해볼게요. 22번 재밌더라고. 왜들 그러지? 자, 해보자. K가 1보다 크다고 그랬고. 야, 내가 푼 게, 거기 푼 거 쭉 봤을 거 아니야. 22번 푼 거 줬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니? 많아? 이게 뭔 말인가가, 그래요? 알았어요. 자, 갑니다. 이게 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방학 때, 여기 봐. 방학 때, 방학 때 수업하면서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좀 이따 이렇게. 문제 풀면서. 자, 이 둘의 교점 뭐라고 한다고요? 교점 A. 자, 그리고 A를 지나고, 그리고 뭐야? 기울기가 얼마인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누구랑 만나는 교점? y는 2의 x-2제곱 마이너스 3. 얘네들의 교점을 뭐라고 한다고? B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삼각형 AOB? AOB의 넓이가, 야, 보통 OAB로 많이 쓰는데? 자,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렇게 했을까? 16이라고 한대요. 맞죠? 자, 뭘 찾으래네. 자,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거, 여기 봐. 지수함수지?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 K형. 이런 개형이야. 맞지? 요거는? 여기 지금 감소함수인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뭔가 또 달라지는 거지? 근데 K는 무슨 수야? 양수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교점이 생기냐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이런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여기가 A예요. 됐죠?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근데 있잖아. 얘를 한번 볼래? 그럼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 얼마짜리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1짜리 만들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얘 그림을 또 그려야 되겠지? 근데 얘는 있잖아. 이거랑은 개형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평행이동된 개형 아니겠어요? 그럼 얘랑 이렇게 맞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인 뭐 이런 직선 맞죠? 그리고 이제 원점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맞죠? 자, 하나 더. 넓이가 16이라는 걸 이용해서 답을 내겠다는 얘기는 교점을 싹 구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교점이 있냐 없냐, 교점의 개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교점이 명확하게 얼마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래 넓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교점의 좌표를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맞잖아. 원점 그리고 뭐 원점하고 A, P 얘네들이 모두 다 좌표로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좌표를 가지고 넓이가 얼마다. 그리고 나서 뭐 미지수를 해결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냐? 여기까지 예측이 됐었어야 돼. 됐지? 그러면 결국은 교점이 필요하다. 교점을 뭔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냐?
여기까지 이해돼?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 야, 그럼 교점 A 구해야 되네.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교점 A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여긴 2의 x제곱 있고 여기 누가 있죠? 2분의 1 x제곱 있어. 양변에 뭐 할 거야? 2의 x제곱을 곱해서 2차 방정식과 같은 형태로 답을 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지? 그래서 같다고 놓고 2의 x제곱을 바로 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비약이 너무 심한 거야? 여기까지 예상이 안 되는 게 이해가 더 안 돼. 다시 교점이 필요해. 교점이 필요한데 교점을 직접 구체적인 숫자로 만들어내거나 구체적인 문자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구체적인 문자로 만들려면 방정식 직접 다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지? 그래서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하나는 얘, 하나는 역수. 양변이 2x에 곱해야 되구나. 그래서 바로 곱하고 간 겁니다. 됐죠? 바로 곱하고 갑니다. 여기 곱하면 얼마예요? 4x제곱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2x제곱 곱할 거니까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상수항이지만 2x제곱 곱하면 쟤네가 마치 뭐와 같은 역할? 1차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냐? 그지? 그리고 얘 이쪽 넘어갈 거야. 맞니? 그럼 넘어가면 요거부터 쓸 거니까 누구야? 2.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k네. 이렇게. 맞죠? 그리고 2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다 2x 곱하면 누구만 남아? k만 남을 건데 저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누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죠. 요거 2차 방식이 안 풀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 들었어야 돼. 여기서 2차 방식 이거 안 풀리면 사기인 거야. 답은 어떻게 낼 건데 무조건 방정식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교점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거 안 풀리면 사기라고. 알겠어?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졌어. 인수분해 될 거야.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곱하면 K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봐. 공부 안 한 티가 나. 이런 거 방정식 풀어본 적 있어?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방정식. 여기 누구? A하고 A분의 1. 똑같은 과정 아니겠냐? 이거 중3 때 배우는 거야. 니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살짝 낯설긴 하다고? 자, 그럼 어디가 마이너스냐?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하나는 2x제곱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당연히 안 되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건 얘밖에 안 되는 거네. 그래서 2의 x제곱이 누가 된다? 2분의 k가 된다. 요거를 만족하는, 여기 봐. 이거를 만족하는 x 값을 찾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교점 A에 x표가 나오는 거죠. 우선 있잖아. 여기까지는 기본사항이야. 이 다음이 어려워. 뭐야? 이 다음이 어렵다고. 여기까지는 기본사항이야. 이 다음이 어려워. 자, 그럼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자, 들어봐라. 그림 한번 그려볼게. 알겠죠? 아니, 그림 그리기 전에 여기 x 찾을 수 있냐 없냐? 있지? 뭐로 표현해야 돼? 로그. 잘 들어봐. 이거 로그로 표현하는 순간 복잡해져. 한번 해볼게요. x는 얼마 되죠? 로그 2의 2분의 k니까 로그 2의 k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자, 이게 교점의 x좌표고 그 다음 교점의 y좌표는 누구야 그러면? 2분의 k. 야, 들어봐. 교점의 y좌표는 누구냐면 이걸 만족하는 2x제곱 자체가 2분의 k인데 그게 여기 있지. 이거 어차피 교점도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니까 누구야? k. 됐어? 그러면 얘는 x좌표가 이거니까 교점은 누가 되는 거냐?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누가 되는 거지? k가 되는 거야. 이게 교점 A. A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얘하고 만나는 교점을 또 찾아야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요거 한번 찾아보자고. 자, 그럼 마이너스 1인 직선 한번 표현해보자. 누구니?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로그 2의 k 플러스 1 플러스 k. 맞죠? 이게 마이너스 1인 직선이고요. 얘랑의 교점 찾는 거야. y는 2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 됐죠? 이거의 교점이 누구다? b다. 여기서 드는 생각. 확실한 건 그거야. 넓이가 16이라는 거를 요걸 이용하고 싶으면 점 A. 이건 원점이니까 맞지? 점 A, 점 B가 다 미지수로 표현돼 있고 점 B를 구해야 돼. 됐지? 점 B를 무조건 구해야 된다고. 그럼 얘랑 같다고 놓고 또 방정식,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그 얘기 했었어. 이게 방학 때 되게 중요하다고 한 얘기였거든? 얘 뭐야? 1차. 이게 무슨 로그야? 이거 1차식이야. 이거 상수야. 이거 x에 대한 방정식 푸는 거야. 무슨 로그 방정식이야. 왜 그래? 정말. 이거 로그 함수 아니고 이거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 됐죠? 이거 1차 함수. 이건 뭐야? 지수 함수. 예전에 그런 거 했었지. 다항식과 지수 함수, 다항함수, 지수 함수 같다고 놓고 방정식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같다고 놓고 방정식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이거 겨울방학 때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 얘기했었는데 그거. 때려 맞춰야 된다고. 때려 맞춰야 된다고. 다시 간다. 여기 봐봐. 들어봐. 이거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원래는. 어떻게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 뭐 해야 된다고? 얼마야? 1. 찾을 수 있겠지. 1 집어넣으면 여기도 3, 여기도 3. 이렇게 우연찮게 때려 맞추는 요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알겠니? 다시 얘기할게. 그냥 때려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 자, 저 친구 열심히 저 때려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때려 맞추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아니야?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집에 가서 영상 보면서 적어요. 자, 봐요. 이거 때려 맞춰야 돼. 때려 맞출 수 있겠냐? 너무 복잡하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렇게 안 놓고, 야, 이거 자체가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왜?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그냥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좌표를 알파라고 그냥 쓴 거야. 훨씬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그럼 너무 잘 보여. 자, 한번 해볼게. 그럼 얘 알파, 콤마 얼마가 되는 거지? K. 여기 2 알파 제곱 2분의 K니까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2분의 K, 2분의 K, K. 됐지? 그럼 교점의 A좌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 알파는 누구냐면 얘네들이 만족하는 해가 되는 거고 아까처럼 로그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뭐야,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이 방정식도 상당히 간단히 표현이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야, 그럼 이거 풀어서 되겠다.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k. 됐어? 됐지? 우리 여기 이거의 교점을 b라고 하는데 방정식 무조건 풀린다고 그랬어. 할 수 있는 방법은 때려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 야, 생각해봐. 여기 마이너스 3이지. 여기 마이너스 3 없지.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을래? 3. 마이너스 k. 아, 플러스 k. k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요? 뭐야? 아, 알파를 없애야지. 아니, 그냥 없어져. 자, 봐. 알파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여기 밑에 알파가 없잖아. 알파, 기다려봐. 여기 밑에 알파가 1차식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위에서 알파를 없애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럼 알파 없애면 여기다 만약에 3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되냐? 3을 집어넣은 이유는 여기 3이 있어서. 마이너스 3 만들려고. 알파 집어넣은 이유는 여기 알파가 있는데 여기는 알파가 없어서 없애려고. 알겠지? 자, 그럼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나오죠? k-3이 나오나요? 여기다 알파 집어넣어봐. 누가 나와? 2에 알파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근데 2의 알파 제곱이 누군데? 2분의 k야. 그럼 2분의 k에다가 2 곱하면 얼마야? k. 얘 k-3 나오는 거야. 다시 갈게. 야, 다시 갈게. 천천히. 다시 갈게. 그 생각 가지고 그렇게 푼 거라고. 다시 간다. 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안에 들어있어. 알겠어? 그래서 방학 때 영상 열심히 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다시 간다. 야, 이 방정식 무조건 풀린다고 그랬어. 맞지?
무조건 풀리는데 나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 여기 누구 있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필요해. 그래서 x는 분명히 3 들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 가진 거야. 자, 밑에 누구 없어? 알파 없어. 그치? 1차식으로. 알파 없애려고 생각한 거야. 그럼 알파 없으면 수인 k가 남는데요. k는 알아서 얘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거 알아서 설계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냥 넣었어. 아니, 알아서 설계가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되면 사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 되면 사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 3, 아니 이게 이렇게 때려만 지금 맞다니까. 알겠어? 여기 누구야?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건가? 됐지? 이해 돼?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y 값이 얼마 나오는 거지? k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다도 누구 집어넣을 건데? 알파 집어넣을 거 아니겠냐? y 값에다 알파 집어넣으면 누가 되는 거야? 2에 알파 마이너스 2제곱 맞죠? 아니 뭐 집어넣었어? 3, 알파 플러스 3 집어넣었구나.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 집어넣어야 돼? 알파 플러스 3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뒤에 마이너스 3이 나올 건데 마이너스 3 같네? 야, 그럼 얘가 왠지 k가 돼야 될 것 같아. 근데 2의 알파 제곱이 누구라고 아까 했었어? 2분의 k. 그럼 2분의 k인데 여기 플러스 1의 의미가 뭐야? 2 한 번 더 곱했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나와요? k 마이너스 3 동일합니다. 진짜 이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예요? 난 모르죠. 풀이가 없어. 해설지 없잖아. 나의 해석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해설지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B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누구다? 얘다. 그럼 얘는 3 플러스 알파고 맞죠? 그 다음 얘 Y좌표가 얼마다? 필요 없어. 안 썼어. 거기 썼는지 한번 보라고. 뭐 썼니? 안 썼어. 필요 없거든. 자, 왜 필요 없는지 바로 얘기해 줄게. 들어봐. 왜 필요 없냐? 선생님 여기까지 만들고 Y좌표 안 만들었어. 왜 안 만들었냐?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 왜 필요 없냐? 여기에 집중했어. 기울기 얼만데?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1 엄청 강조했었지.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게 뭔지 한번 보자고. 자, 들어봐라.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예측해 볼게. 왜냐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모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측을 해야 돼. 자, 먼저 뭐부터 그릴 거냐? 얘부터 그려볼게. 점근선은 분명 요 위에 있을 거고, 맞죠? 그리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야,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에 얘를 그릴 거야. 됐지? 얘를 그릴 건데 얘는 분명히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맞죠? 요거 보니까 점근선이 음수네? 맞지? 점근선 음수면 요 정도에 있겠고 K 값이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조금 더 밑에 집에 가서 해봐요.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가 누구예요? A예요. 자, 그리고 너의 역할은 다 끝났어. 저리 가. 그리고 있잖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야, 이거 봐봐. 이거 무슨 수야? 다. 양수 아니겠냐? 맞지? 얘들아, 내 얘기 무슨 소린지 알겠니? 알겠지? 자, 그럼 여기 A. 그리고 기울기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야,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얘 봐봐. 얘랑 얘랑 뭐 한 거야? 평행이동한 거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 평행이동할 땐 X축으로 양수만큼, Y축으로 음수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프를. 양수만큼, 음수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고. 맞지? 저기 친구, 여기 안 볼래요? 이렇게 얘기가 적응 잘 안 되나? 자, 여기다가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직선 만들고 요 교점이 뭐야? B. 그리고 여기가 누구야? O. 됐지? 그럼 들어봐. 야, 둘의 X좌표 차이가 얼마야? 3. 그럼 Y좌표 차이도 얼마일 것 같아? 3.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대 루트 2. 이 길이 얼마야? 3루트 2야. 아니, 진짜. 아니, 여기가 A, 여기가 알파, 여기가 B인데 알파 플러스 3. Y좌표가 필요가 없는 거죠. 1대 루트 2니까 3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그 위에 있는 그림이 그거예요. 살짝 조그맣게 그려놓은 그림이요. 그 위에 조그맣게 그려놓은 그림이 그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3루트 2.
진짜 조그맣다고? 그릴 필요가 없었으니까 크게. 야, 여기까지 됐니? 야, 이제 뭐 해야 돼? 넓이가 얼마라고? 16. 근데 그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야, 이 길이를 구했다면 이게 지금 직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지? 요런 애매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뭐 어떤 방법밖에 쓸 생각을 안 했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높이를 구하려고요. 됐죠? 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고 그러면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 직선이 매우 어때? 쉽거든. 간단하거든. 이 직선이 누구였어? 아까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누구 집어넣어서 얼마 나오는 거야? a 지났으니까 알파 집어넣어서 k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알파 집어넣어서 k 나오려면 알파 플러스 k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맞나? 됐지? 자, 출발한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됐어요? 밑변 3루트 2 곱하기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얼마야? 루트 2분의 여기다 00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k인데 이거 양수니까 절대값 다 빼고 됐지? 걔가 얼마다? 16이다 라는 답까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끝까지 한번 풀어보자. 여기 날라가고 에이 진짜 이거 내려가면 3 이쪽 올라가면 얼마야? 3분의 32? 3분의 30 맞나? 3분의 32 그래서 알파 플러스 k가 얼마 나온 거야? 3분의 32가 나온 거야. 맞지? 출제자 의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출제자가 뭐 물어봤어? k 플러스 로그 2에 k 물어봤단 말이야. 알파가 정체가 뭔 줄 알아? 알파가 로그 2의 k 마이너스 1이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3분의 32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35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계한 거라고. 뭘 거짓말이야. 거기 적어놨잖아. 그래서 갑자기 답이 그 옆에 왼쪽에 갑자기 답이 나왔죠. 맨 밑에. 그게 그거예요. 어? 당황스럽다고 이렇게 푼 거예요. 좀 어렵지. 근데 설계는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았어? 아, 나 이 문제 보면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만약 진짜 아까 같은 식이 나올 때까지 찍어야지. 나올 때까지 찍는 데 있잖아. 자, 생각해봐. 너네 엿먹을 하고 막 34, 아니 123, 막 이런 숫자 내겠냐? 분명히 그 범위가 있잖아. 우리가 아는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여기 안에 있어 다. 웬만하면. 지금까지 기출됐던 문제 4 넘어간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4까지 간 적 있어요. 근데 있잖아. 매우 봐봐. 근데도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만약에 알파를 로그로 다 표현했다면 안 보였었을 거야. 그래서 알파로 놓은 거야. 왜? 안 보일까 봐. 나는 확신이 있었거든. 이거 방정식 무조건 풀어야 된다. 풀린다. 원래는 안 풀리는 거잖아. 때려 맞출 수밖에 없다. 때려 맞추려는데 값이 너무 복잡하다? 안 될 거야. 그래서 간단히 쓰려고 저렇게 쓴 거야. 그럼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하면 뭐가 있어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야. 뭐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아, 이거 방정식 무조건 안 풀려. 근데 때려 맞출 수밖에 없어. 그러면 간단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겠지. 안 풀리면 사기다. 그렇지. 그게 매우 중요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아, 이 사람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라는 생각. 그리고 안 되면 사기. 이해됐죠?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번 6월 모의사에 봐봐. 여기에 이제 내기 들어. 집에 가서 분석은 하는 건데 뭘 분석하는 거지? 어차피 공부를 쭉 한 친구들은 어떤 유형에서 뭐가 나올지 다 알아. 이제 야, 너무 정해진 거잖아. 우리 공부하면서 알잖아. 야, 다 뭐 나오는지 알아 몰라? 알지? 뭐 정적분해 활용해서 넓이 나오는 거 너무 뻔하고 넓이 나오는데 중간에 뭐 교점 안 구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얼마다 아니면 0이다 뭐 이거 이용하는 거 뻔한 거고 맞지?
그러니까 뭘 이용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뻔해. 뭐 수학적 기납법 나오는 거 너무 뻔한 거고, 맞죠? 그리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나오는 거 너무 뻔한 거고요. 뭐가 나올지 다 안단 말이야. 그럼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분석은 할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분석 들었다면 더 이상 분석할 필요도 없고 뭐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다 아니까 그거에 대한 연습만 충실히 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연습이 돼야지. 연습이 돼야죠.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 아니.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너네들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알겠어? 충분해. 솔직히 시간은, 그죠? 언제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더 주력할 때니?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수능을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꼭 미적분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확통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확통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 확통 무조건 다 맞춘다라는 생각 가지고 공통에서 킬러 문제 틀린다 그런 생각 가지면 훨씬 더 수월할 거고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이 많이 어려우니까 한 문제로 더 맞출 수 있게 지금 기말고사 때 공부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접근해야 돼. 알겠어? 그리고 공통은 언제 공부하면 돼 이제? 방학 때부터 죽어라 공부하면 그때 뭘 느낄 수 있냐면 너무 뻔하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